안녕하세요. 장기초 2학년 친구들. 오늘은 우리 동네 슈퍼맨이라는 책을 읽어줄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학교에 이 책이 있다고 했었죠? 자, 우리 동네 슈퍼맨 바로 시작합니다.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지구를 지키는 영웅들이야. 이 영웅들의 공통점은 보통 때는 평범한 옷차림에 평범한 생활을 하지만 위험한 일이 생기면 특별한 옷으로 갈아입고 출동! 사람들은 영웅들이 입은 옷만 봐도 그들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봐. 우리 주위에도 이런 영웅들이 있어. 집에서는 평범한 옷차림에 평범한 생활을 하지만 특별한 옷을 입으면 멋지게 변신하는 사람들. 한번 만나볼래? 장성민 씨는 평소에는 겁쟁이야. 덩치도 크고 힘도 세지만 개를 무서워하거든. 커다란 개를 보면 벌벌, 자그마한 개를 만나도 슬금슬금, 삐질삐질 땀을 흘리며 뒷걸음치지. 하지만 특별한 옷을 입으면 뜨거운 불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감한 소방관으로 변신. 불이 난 곳은 아파트 옆 고층 건물. 성민 씨는 소방호스를 들고 불이 난 곳을 향해 쏴. 그 사이 동료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구해. 검은 연기와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곳에서 불 속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내지. 119 구급대원들은 다친 사람을 응급치료하고 재빨리 병원으로 옮겨. 불을 끄고 사람들도 구했으니 일이 다 끝났냐고? 아니, 소방서로 돌아와 소방차와 소방장비를 정비해야 해. 불이 났을 때 재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호스를 돌돌 말아놔요. 방화복과 방화모, 안전장갑과 가죽, 안전화를 벗어서 사물함에 넣어두고 공기호흡기가 망가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봐요. 이렇게 말이죠. 휴, 힘들다. 성민 씨가 정비를 끝내고 기지개를 쭉 펴는데 또 다시 불이 났다는 경보음이 울려. 서둘러 방화복을 입고 소방차에 타면 출동 준비 끝. 자, 어서 불이 난 곳으로 출발해 볼까? 우리도 특수한 옷을 입어요.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한 옷을 입어요. 특수복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옷이에요. 소방관처럼 말이죠. 소방관, 우주인, 잠수부, 원자력 발전소 직원, 카레이서, 경찰 특공대. 이런 분들은 특수한 옷을 입는다고 해요. 정유원 씨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 사랑이 남달랐대. 그 고양이 그냥 놔두지 못해? 아이들이 동물 괴롭히는 걸 그냥 두고 보지 못했대.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으려고 땅만 보고 다녔대. 그래서 지금은 흰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짜잔! 동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의사가 되었어. 희원 씨는 아침마다 동물병원으로 출근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동물들이 찾아와. 오늘 첫 환자는 눈병이 난 토끼. 희원 씨는 토끼 눈에 압력을 재고 눈에 약을 넣어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각막에 염증이 생겼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눈에 염증을 없애주는 안약을 넣고 등에 주사를 꾹. 그런 다음 토끼를 살살 쓰다듬어 주지. 동물들은 어디에 주사를 맞나요? 사람은 엉덩이에 근육 주사를 맞지만 토끼와 같은 동물들은 등 쪽 피부의 밑에 주사를 맞아요. 여기가 통증을 적게 느끼는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주사를 피부 및 주사라고 해요.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 고양이가 차에 치였대. 할딱할딱 숨을 쉬는데 몹시 아파 보여. 희원 씨는 서둘러 청진길로 고양이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입안을 들여다보고 맥박도 재요. 상처가 나지 않았는지 온몸을 구석구석 살펴봐요. 턱에 상처가 심하네요. 상처를 꿰매야겠어요. 뼈가 부러진 곳은 없는지 엑스레이도 찍어보지요. 다행히 부러지거나 금이 간 곳은 없네요.
희원 씨는 고양이가 수술을 받아도 괜찮은지 검사한 뒤 수술 준비를 해요. 상처가 난 부위에 털을 깎고 소독약을 바르고 마취를 한 다음 상처 부위를 꼼꼼히 꿰매면 치료 끝! 우리도 희원 씨처럼 흰 옷을 입어요. 수의사,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과학자, 검역소 직원, 요리사, 이발사. 흰 옷을 입으면 작은 먼지나 얼룩도 눈에 잘 띄어요. 청결이 중요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흰색 옷을 입고 일한답니다. 다음은 백동훈 씨예요. 백동훈 씨는 여행을 좋아해. 넓은 바다랑 높은 산이 좋대. 어렸을 때부터 하늘 높이 훨훨 날아서 세계 곳곳에 가보는 게 꿈이었대. 그래서 멋진 제복을 입고 드넓은 하늘을 누비는 바로 항공기 조종사가 되었어. 오늘 비행 목적지는 태국의 수도 방콕이야. 동훈 씨는 출발하기 전에 비행기를 확인하고 오늘의 날씨는 어떤지, 연료와 짐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비행기의 바퀴와 날개, 엔진에 이상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봐. 조종실에 있는 모든 계기판과 스위치가 잘 작동하는지도 점검하고 말이야. 비행장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어. 비행기에 짐을 싣는 사람, 항공 기름을 가득 실은 급유차를 몰고 오는 사람, 활주로에서 신호를 주는 사람도 보여. 우뚝 솟은 관제탑에서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지. 이게 관제탑이라예요. 관제탑에서 비행기가 떠도 된다는 신호를 받으면 드디어 출발! 비행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달리다가 하늘로 붕 떠올랐어. 어느덧 비행기가 안전한 길에 들어서면 동훈 씨는 자동 조종 장치를 켜고 틈틈이 관제소에 비행기의 위치와 속도, 남은 연료량을 보고하지. 몇 시간 뒤에 방콕 공항에 도착하면 오늘 비행은 끝! 비행기 조종사들은 어떻게 먹고 자나요? 비행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2명의 조종사가 함께 타요. 오랜 시간 동안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번갈아가며 잠을 자고 밥을 먹어요. 식중독 등 만일을 대비하여 서로 다른 음식을 먹는다고 해요. 우리도 제복을 입어요. 항공기 조종사, 공군, 철도기관사, 우편 집배원, 지하철 역무원, 세관원, 경찰관. 회사나 관청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입기로 한 옷을 제복이라고 해요. 제복은 소속감을 높이고 상대방의 신뢰와 믿음, 성실함을 느끼게 해요. 다음으로는 이민영 씨예요. 이민영 씨는 화단 가꾸는 걸 좋아해. 오늘은 튤립 모종을 심어볼까? 삽으로 흙을 판 다음 모종을 심고 잘 자라고 토닥토닥. 이럴 땐 꼭 시골 농부 같아. 하지만 검은색 가운을 입으면 바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정의로운 판사가 돼.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거나 법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재판이 열려. 판사는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하는 말을 듣고 증인들이 하는 말과 증거물을 잘 살펴본 다음 법에 따라 판결해. 잘못한 사람은 벌금을 내게 하거나 교도소에 보내지. 민영 씨는 사무실에서도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아. 수백 장이 넘는 사건 기록들을 읽어보고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나 비디오 자료, 증언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거든. 이렇게 모은 자료들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는 거야. 궁금한 것이 있으면 동료 판사들에게 물어보기도 한대요. 우리도 검은 옷을 입어요. 판사, 수녀, 구세군, 지휘자, 경무원, 축구 심판. 검은색 옷은 차분하고 냉정한 느낌을 주고 감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신앙이나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 검은색 옷을 입기도 해요. 다음으로는 김승윤 씨예요. 김승윤 씨는 어렸을 때 골목대장이었어. 야구할 사람 여기 붙어라. 큰 소리로 쩌렁쩌렁 외치면 아이들이 너도 나도 우르르 해가 어둑어둑 질 때까지 신나게 놀았대. 지금은 헬멧을 쓰고 바로 짜잔! 멋지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야구 선수가 되었어. 오늘은 프로야구 경기가 있는 날.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딱 받아치면 수비수들은 공을 잡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녀. 드디어 승윤 씨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타석에 등장했어.
보란듯이 홈런 한 방을 날려야 하는데 승윤 씨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겠지. 승윤 씨는 프로야구팀에 갓 들어간 신인 선수야. 얼마 전 외국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돌아왔지.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훈련했는지 몰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연습해야 했거든. 공이 날아오는 것을 상상하면서 방망이를 휘두르고 기다란 기구 위에 공을 올려놓고 치기도 하고 옆에서 살짝 던져주는 공을 힘껏 받아치기도 하고 하루에 1000개가 넘는 공을 쳤대.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어. 승윤 씨는 최고의 홈런왕이 되는 게 꿈이니까. 달리기나 근육 운동같이 체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도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도 특별한 모자를 써요. 야구선수, 광부, 건설 노동자, 광대, 양봉가, 요리사. 이 양봉가는 벌을 키워서 꿀을 만드는 일들을 해요. 자, 모자는 햇빛이나 비를 가려주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줘요. 멋을 낼 때 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할 때 꼭 필요하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었사나 이어도 싸나 우리 배는 잘도 간다. 고점내 할머니예요. 고점내 할머니는 제주도에 살아. 철썩철썩 파도 소리에 맞춰 부르는 노래가 일품이지. 얼굴에도 손에도 주름이 자글자글. 하지만 잠수복을 입고 오리발을 신으면 바로바로 짜잔! 깊은 바닷속을 인어처럼 누비는 해녀가 돼. 파도가 거세거나 잔뜩 흐린 날이 아니면 할머니는 바다로 나가. 바다에 풍덩 들어가 전복이나 해초, 조개 같은 해산물을 캐지. 바다는 해녀들의 밭. 할머니는 바다 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전복이 많은지 훤히 다 안대. 제주 해녀는 세계 최고의 잠수부거든. 저기 전복이 있네? 할머니는 바위에 달라붙은 전복을 따서 망사리에 넣어. 그러다가 숨이 차면 물 위로 올라와 태왁에 매달려. 그리고 호이 가늘고 부드러운 숨소리를 내지. 참았던 숨을 내뱉고 빠르게 들이마실 땐 이런 소리가 나. 이렇게 여러 번 물질을 하고 나면 어느새 망사리에는 해산물이 가득가득. 할머니는 무트로 나와 해녀의 집으로 향해. 물질하고 온 해녀들이 쉬었다 가던 곳이지. 할머니는 동료들과 도란도란 앉아 그날 따온 전복이랑 소라, 성게를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봐. 큼지막한 전복을 딴 날이면 할머니 입이 해벌쭉. 전복은 귀에서 값이 비싸거든. 우리도 특별한 신발을 신어요. 해녀, 등산가, 축구선수, 어부, 발레리나, 군인. 일할 때 특별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발 덕분에 일을 더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김미수 씨예요. 김미수 씨는 빈둥빈둥 게을러 보여. 쉬는 날에는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둥글둥글. 옷장에는 옷이 수백 벌이지만 집에서는 운동복 바지만 입고 있어. 하지만 세련되게 차려입고 일터로 나가면 바로 멋진 옷을 만드는 패션 디자이너가 돼. 오늘은 패션쇼가 열리는 날. 미수 씨는 무대 뒤에서 패션쇼를 준비하느라 무척 바빠. 모델들에게는 직접 디자인한 옷을 입히고 모델들의 화장과 머리가 옷과 잘 어울리는지 점검해야 하거든. 조명이나 음악이 무대와 잘 맞는지도 연출자와 의논해야 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모델들이 무대 위를 또각또각 걷고 있어. 그런데 저렇게 화려한 옷은 어떻게 만드냐고요? 옷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 미수 씨는 참신하면서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옷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의 옷차림을 꼼꼼히 살펴보고 유행을 연구해. 그림에 사용된 색깔과 모양을 보면서 옷을 만들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새로 만드는 옷을 디자인해요. 그 다음에는 디자인에 맞는 옷감과 단추, 지퍼 등을 구하지요. 옷을 만들 재료와 디자인한 내용으로 동료들과 의견을 나눠요. 어떤 옷을 만들지 결정이 되면 작업 지시서를 만들어 공장에 보내요. 그런 다음 재단사와 상의해서 샘플 옷을 만들지요.
샘플 옷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디자인을 고치고 또 고쳐서 완성된 디자인을 옷 공장에 보내요. 옷 공장에서는 디자인에 맞춰 옷을 여러 벌 만들어요. 마침내 완성! 다음 계절에 선보일 옷이 탄생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만큼 수많은 모양의 옷들이 있어. 사람들은 한껏 멋을 내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하지만 자신의 직업을 알리거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기도 해. 이렇게 말이죠. 슈퍼맨과 배트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영웅들이야.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 영웅들을 만나. 다양한 일터에서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세상을 즐겁고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짜 영웅들이야. 우리 주변의 진짜 영웅들을 살펴보기로 해요.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관이 있고요. 동물병원에는 수의사가 있고요. 항공기 조종사가 있어요. 법원에서는 판사가 있고요. 제주 바다에는 해녀가 있네요. 야구 경기장에는 야구 선수가 있고요. 패션쇼장에는 패션 디자이너가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엔 진짜 영웅들이 숨어 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라서 우리가 집안에 있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택배를 많이 시켜서 이것저것 구입도 하고 있죠. 선생님은 요즘 우리 주변의 영웅들 중에 택배 배달해 주시는 택배 아저씨들, 아주머니들께 정말 감사해요.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요즘에는 바깥에 나가서 물건도 잘 못 사는데 이분들 덕분에 집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잘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죠? 우리 동네 슈퍼맨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영웅처럼 우리 동네에도 멋진 영웅들이 많답니다. 우리 동네에 고마운 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 영웅을 꾸며보는 거예요. 그 다음 그분께 감사의 편지를 써보기로 합시다. 이 책은 우리 학교에도 있답니다. 한번 빌려서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